한번 뵙고 싶었던 실리지 마르왈라 유엔대 사무총장, 유엔대 총장님, 그리고 우니 카라나카라, 이름이 참 어려운데 우리 국제보건연구소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두 분께서는 사실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미래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AI뿐만이 아니라 팬데믹 그리고 기후위기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또 실질적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야말로 대전환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시 집중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팬데믹도 또 하나의 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국제 분쟁도 격화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또 동시에 다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우리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 상태입니다.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통적인 여러 방법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큰 몫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그 기술 발전이 미래에 또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듣고 싶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과학기술 발전의 거의 상징처럼 된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또 지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려와 기대가 사실 교차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생산력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개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생산해서 상당 부분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체하게 되면서 아마도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상당히 많이 빼앗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 생산 역량은 계속 확장돼 가는데 소비 역량이 위축이 되면서 이 경제 측면에서 정상적 흐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이에 대한 대응 대책으로 이제 소위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CEO들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게 된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과거 복지사회에서 추구해왔던 것처럼 이미 탈락한 사람들을 다시 이제 복귀시키는 예외적인 소위 복지제도, 이 복지제도로 과연 미래에 이 대규모 노동 대체의 시대에 충분히 대응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당위의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엄청난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생산을 담당하는 말단의 기업에게만 그야말로 그 결과가 귀속돼야 되느냐, 그게 정당하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가 그간에 축적해온 연구개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거대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데이터들은 사실은 다 우리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그간에 공공 그 R&D,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과학기술의 발전, 그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모두의 유익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고 다수는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지금 사전 환담에서 잠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또 격차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게 특정 소수만 혜택을 누리고 많은 다수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말왈라 교수께서 요하네스버그 대학에 계실 때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완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또 추가로 좀 지적을 드리자면 이 정보의 수집 또 정보의 분석 판단의 역량이 이제 AI가 상당 정도 대체하게 될 텐데 이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왜곡될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소수가 그 정보를 독점하거나 기술을 독점하거나 그 성과를 독차지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고 이게 지금 그 작동 원리상 과연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게 되느냐라는 문제도 사실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앞으로 어떤 대안들을 만들고 또 공동의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듣게 되길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다중복합 위기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다중복합 위기의 시대에 AI가 만드는 미래 또한 저희가 긍정적인 미래 혹은 부정적인 미래 두 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담이 이 AI가 이 앞으로 올 위기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로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니 카로나카라 박사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위기, 다가온 다중 위기가 우선 저희가 맞닥뜨릴 미래인 것 같은데요. 이 미래 위기의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AI가 가지는 의미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o you. 예, 감사합니다. So many of the global challenges we are facing today. 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소위 말하는 난제입니다. 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가 쉽지 않고 또한 솔루션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방면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루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현재 글로벌화된 경제에 있어서의 한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여러 이제 다자주의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0년 인류 최악의 보건 위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이런 똑같은 문제점들이
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끔찍한 경제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끔찍한 기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세계를 만드는 데 사실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주의 가치들,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인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와 정치를 주관하는 주요 가치가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보는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 가치의 후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끔찍한 국수주의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국주의와 그리고 종교의 근본주의가 등장하고 있고 또한 다원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깨닫게 된 것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단결이 효과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 역량을 구축하고 각자 싸우겠다라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싸운다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혐오의 운동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성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과학과 관련해서 사회에서의 많은 그런 후퇴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병적인 증상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인간 안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바로 디지털 기술이 특히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같은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를 위한 선의 기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부만이 향유하고 일부만이 독점하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기술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AI와 디지털 기술이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페이스북만 봐도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한 사람이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술이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이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서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법 당국으로서 또 정책 위반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법률이 기술 발전을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술이 줄 수 있는 해악에 대해서 법률은 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에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 가지 해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마라라 총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중심의 감시입니다. AI 중심의 감시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나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AI 중심으로 감시를 하게 될 때에 있어서의 좋은 사례가 한국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감시 체계였었죠. 예, 그래서 한국보건당국에서 GPS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선 파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코로나균에 노출되었는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동선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AI 중심의 감시 기술을 이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종의 세이프가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2주에 한 번씩 보건당국은 의회를 찾아가가지고 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는요, 이러한 감시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투명성도 확보할 수가 없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책임성을 누가 갖고 가는지도 이제 불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툴들을 활용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효과적인 세이프가드를 함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AI 중심의 복지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소위 이제 3세대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화약에 기반해서, 2세대는 핵무기에 기반해서, 3세대는 AI 기반한 그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더 이상 사람만 타겟을 찾아내서 대량 삭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 중동에서도 일부 AI를 이용한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입법자들 그리고 의원들은 어떻게 AI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전 세계에 있어서 파괴적인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AI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AI 중심의 자동화입니다. 이 AI 중심의 자동화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또한 사회복지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주제라고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도 출신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GDP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없는 성장입니다. 자, GDP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인도는 엄청난 사회적 균열을 겪게 되는 겁니다. 즉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고 소외돼 버리는 것이죠. 자, 또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계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삶에 큰 해악을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루나카라 박사님 이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AI가 결국 세계를 바꾸어 나갈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AI가 바꾸는 세계는 지금 현재 우리 세계의 불평등과 폭력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닮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만드는 밝은 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AI를 통해서 증폭돼 나가는 현실들을 조절할 사람들은 바로 이제 정치와 이제 법 입법 과정에서 그걸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르왈라 총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제 세계 질서 안에서 결국 AI가 세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그 유엔이나 아니면 한국 정부나 아니면 우리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해야 되는 거버넌스 모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AI 미래 방향을 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염두해야 될 분야들 혹은 요소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AI가 그런 미래를 바꾸는데 어떤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폭넓게 AI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훌륭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차지호 의원님,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운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시민화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탈시민화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요, 챗 GPT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만든 이 중요한 코드를 인용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I는 권한 확대의 도구로서 생각을 간주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윤리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혁신과 평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답변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이런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게 들리긴 하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이제 발언을 해주셨지만 이 AI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 그러면서 AI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기본소득을 언급을 해주셨죠.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 이 몇몇 분들께서 전략으로서 제시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의 전략으로서, 그리고 AI 자동화를 통한 창출 감소에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AI의 가치는 무엇인가? 투명성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시스템은 의료 시스템에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실이 있다. 그 경우에 왜 이런 과실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보, 그리고 또 불평등, 이런 것과 관련된 또 설명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진실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던 내용은 진실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AI 가치를 극대화한다라는 것은 데이터 측면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데이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이터의 민주화,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에 기반한 초국경 데이터의 공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었다면 좀 더 그 피해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고리즘도 중요합니다. AI의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의 편향이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저희가 아마존의 애플리케이션, 이 아마존의 애플리케이션 사례에서 알다시피 이 지원자들의 일부를 어떻게 소팅하느냐,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 휴가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바이어스,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알고리즘 같은 경우 정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정확성과 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긴 하지만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챗GPT의 답은 정확하긴 하지만 진실은 아니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 정확성은 있지만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컴퓨팅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컴퓨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지정학적인 그런 투쟁, GPU에 대해서 GPU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CPU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산업에 눈을 돌려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that have higher performance, even at the expense 성능이 of our 어떻게 environment, 조금 더 energy and water 효율적일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에너지와 또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과 또 인간의 행동,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용을 할 기술이기 때문이고요. developed by people and 그리고 organizations. 사람에 의해서 또 기관들, 조직들에 의해서 And if 개발이 these 되기 people who 때문입니다. are involved in AI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바른 윤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아니면 그 견해가 바르지 못하다면 much fake news in our system. 페이크 뉴스가 더 많이 시스템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Would not care.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정보에 대한 그 생산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디바이스에서 어떤 정보들이 생산이 되고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좀 더 독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코딩 시스템의 선한 행동을 독려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그 코드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코딩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이 되는 AI 개발에 관련되는 엔지니어가 AI의 선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자들, 그리고 정책 위반가들, 그리고 규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유엔에서 completed developing the global digital compact.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기술의 민주화라는 요소입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이 AI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 정책이라든지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정상회담, 이 뉴욕에 차주에 있을 이 정상회담에서 미래의 조약, Pact of the Future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AI 기술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피해보다는 효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입법 활동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 EU법을 보시면요, EU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법들을 제정을 하는 국가들이 있죠. AI의 기회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는 국가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법들이 리스크 쪽에 초점을 맞추는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기회와 리스크의 관점에서 이것을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준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 표준 기구가 되었건, 그러니까 국제 차원이 되었건, 아니면 국내 한국에서 표준을 개발하는 방식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국가 기구가 제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표준이 국가 표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들이 더 복잡해질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193개의 다른 국가들이 각기 다른 표준이 있고, 이런 표준들이 조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탄탄한 제도를, AI 거버넌스를 다룰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컵 프로세스를 통해서 좋은 선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컵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좀 더 액션 중심의 접근법,
논의를 했고요. to the 그리고 또 outcomes of the conversation 대화의 결과에 초점, 그리고 대화에서 이야기를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자원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시는 되지만 좋은 아이디어라도 자원이 할당되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균형점을 찾는 문제이죠. AI 투명성과 AI 이 보안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AI를 투명하게 만들면서 이 보안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안이 높아지면서 투명성이 낮아진다거나 그럴 경우 이 둘 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국제 거버넌스와 국내 거버넌스 간의 균형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산업이 주도하는, 업계가 주도하는 AI 거버넌스와 정부가 주도하는 AI 거버넌스 간의 균형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희가 이 거버넌스는 항상 이 두 주축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좋게 선하게 활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독려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보건 부문에서 디지털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제공이 되었고 이 디지털 컴팩트가 그로 인해서 채택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리고 또 수송, 교통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또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군사화를 아까 운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독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활동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군사화를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 장비 그리고 또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군사 장비를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루프 내에, 의사결정의 루프 내에 인간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항공기가 오토파일럿을 기능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동화 프로세스가 확보가 되어서 인간이 이제 감독을 하고 개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시에요. 이렇게 오토파일럿처럼 이 오토메이션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이 루프에 인간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위험한 것이 되겠죠.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AI를 개발을 한 엔지니어가 될지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AI의 무기화라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군사화, 무기화는 이 AI가 탈시민화를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르왈라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기조 말씀을 좀 들었었고요. 아마 특히 마르왈라 박사님이 또 강조를 해주신 부분은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위기라는 거는 대한민국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 팬데믹 문제, AI로 인한 전환 문제, 우리 모두가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해지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이런 한 미래가 사실 가장 먼저 오는 나라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 관련된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나라로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미래가 얼마나 민주적일지, 얼마나 공공성을 확보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인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AI 기본 사회 등 많은 논의를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또 이재명 대표님께 또 마이크를 넘겨서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직접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왈라 교수님,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 말씀이 가장 와닿는데,
군사화, AI의 군사화, 무기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예방해야 된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동기 요인이 돈 아닙니까?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존속을 위해서 결국은 무기 영역에서 가장 AI가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일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AI가 인류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한 용도로 사용되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텐데 그건 아마도 각 국가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연대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마치 우리 카로 나카라 교수께서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연대 협력 이걸 해왔던 것처럼 AI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AI 윤리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 협력이 매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선한 용도로 AI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 협력의 가능성, 또 그 현실 가능성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바람직한 것과 실현 가능하냐는 다른 경우가 매우 많아서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AI 표준을 만드는 것, AI 윤리를 확보하는 문제, 사실 같은 문제일 텐데 특히 국제기구에서 또 활동을 하시니까 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낼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Just to make a remark about the work I've done 예, for 20, 제가 20 2020년, 25년 동안 인도주의 관련해서 특히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었던 일은 바로 실패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인본주의의 활동 자체가 실패가 많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인도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가 실패해야 그때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정부가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혹은 다원주의나 국제주의 사회,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평화를 존속시킬 수 없게 될 때 그때 인도주의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에 대한 대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가타 여사가요. UNHCR의 수장이셨었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도주의 문제에는 인도주의적 솔루션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돈의 어떤 영향력을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AI 기술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사 분야에 있어서 발전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때문에 입법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 분에 대한 책임을 그냥 또 정치인 그리고 의회가 전담해서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수익을 추구하다가 파괴가 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벼랑 끝에서 또 붕괴의 벼랑 끝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델라도 그랬고 간디도 그렇고 훌륭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실제 이런 벼랑 끝 위기에서 국민들을 다시 되돌려서 공동의 선에 집중하게 하고 또한 도덕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즉 정치와 그리고 거버넌스의 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가 갖고 있는 최악의 충동, 이러한 욕구를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다 더 협력에 가깝게 바꿔주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입법에 있어서의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더 많은 리더십이, 더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결국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 기존의 기업들을 보면 이 기업들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그리고 기업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실 기업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즉,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자신의 어떤 생산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차별화를 하고자 하죠.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기업이 움직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상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기업들 중에서 이러한 모토를 무분별하게 계속 따라가는 기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앤더슨 같은 그런 컨설팅 회사가 있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이제 도산했기 때문이죠. 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론도 부도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또 다른 방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방면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든지 간에 지속가능한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라는 것은 결국 평화와 안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사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문화이죠. 예,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은행에 갔었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갔는데 이러이러한 걸 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사실상 지속 가능한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을 모두가 다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리한테는 결국 비용 추가가 돼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해야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강제화하는 것이 바로 법안의 중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교역 협정상에 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남아공 출신인데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킴벌리라는 곳에 다이아몬드가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데 소위 말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돈이 걸려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누구도 이거를 제대로 규제하려는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의 임원이 드비어스의 임원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카르텔의 임원이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협약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되면서 이 협약 자체가 완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정말 이 피를 짜내면서 만드는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규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If your product does not meet 그래서 the following standards, 이러이러한 표준을 준수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시장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따르게 되면 이제 실제 우리가 원하는 소비의 결과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규제들이 국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효과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국제기구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for exampl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예를 들어서 I remember just 제가 on the 기억을 issue 하고 of 있는데요. sustainable semiconductor chips. 예, 뭐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반도체 칩. In 2017, we were talking about 2017년에 a treaty coming out. 저희가 이와 관련된 협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협약이 지금 탄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협약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we need 그래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이 계시죠.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은 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좋은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정말 많은 좋은 법들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면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우니카루 나카라 박사가 얘기했던 이제 현재 글로벌 위기는 사실 과거의 정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었었는데요. 그 기후변화가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그 미래 큰 위기를 만들 거라는 것들이 예측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게 조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백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해가야 되는 노력들이 중요해지는 거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전 지구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는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초기의 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AI 기술이라는 게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발달이 돼서 여기에 아직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AI나 AI,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AI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논의들이 아직 기술의 발달들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AI가 결국 우리의 세계를 바꿔나갈 거기 때문에 현재 정치가 이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미래가 우리가 위기 속으로 빠질지, 혹은 다른 글로벌 위기들을 AI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대표님 말씀처럼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치인의 역할은 아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방향들을 잡아 나가고 입법으로 그 여러 가지 거버넌스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표님께 또 말씀을 조금 올리고 싶습니다. 이 AI가 관련된 여러 논의들 중에서 저는 이제 대표님의 AI 기본사회라는 논의가 사실 국제사회에서 지금 글로벌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글로벌 대전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 아젠다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이 AI 기본사회의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또 좋은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말씀을 더 길게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짧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왈라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돈과 이기심, 국가 간 경쟁 때문에 매우 비관적인 측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 기업이라고 하는데 또는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게 반드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차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기업들 스스로 아리백 정책을 취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매우
존중하고 인정할 만하죠. 역시 인공지능 영역에서도 자율적인 규제 또는 합리적 의사결정 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모두가 그 효용을 나누기 위한 모두가 향유하기 위한 그런 제도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뭐 질문을 하고 답을 듣기는 너무 길긴 한데 저는 이제 이 과학 기술의 발전 그 중에 이제 AI 인공지능이 불러올 엄청난 신속한 그리고 거대한 변화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새로운 희망, 가능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엄청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엄청난 생산성의 결과를 누가 누릴 것이냐 함께 누릴 것이냐 아니면 특정 소수가 독점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과연 그걸 적정하게 결과물을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의 이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소비는 결국 대중들의 구매력에서 나오고 대중의 구매력은 대중의 소득에서 나올 텐데 대중의 소득의 가장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어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잃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를 잃으면서도 대중들이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현재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때 얘기됐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로봇세, 인공지능에 관한 에 따른 부담금 이런 것들을 부과시키는 것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나 합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런 게 있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의 이 결과물들을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사회는 엄청나게 큰 생산력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함께 누리고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은 보장된다라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보편적인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죠. 저는 기본소득 외에 예를 들면 주거에 관한 권리, 기본 주거 기본권 또는 뭐 요즘은 금융에 관한 권리도 매우 중요한데 금융이나 또는 뭐 교육의 기회나 의료의 기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보장해 주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산력이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 AI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인 양극화, 극단적인 대결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결정은 결국 정치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 단위로만 가능하냐 또는 국가 단위로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 또는 일종의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가이드라인, 일정한 표준을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권고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간다면 저는 일종의 협약이나 양해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소수가 골방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결국 인류의 문화자산,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혜택도 모두가 골고루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 기본사회에 AI가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미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 발언 한 1분, 1, 2분 정도로 짧게 오니카루 나카라 박사님부터 좀 해주시고 이번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much has been said already about 이미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I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But I think 피해를 가져다 줄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we've always found ways to 저희가 과거에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in a digital future as well. 디지털 미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overnment playing a part, 그리고 industry playing a 정부가 part, 또 and 산업계가 civil society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guardians 하면서 and champions of values 수호자로서 여러 and what 가치라든지 is, 다양한 측면에 needs 있어서 of the 수호자의 society 역할을 and 하면서 express in a way 사회의 that, 필요가 무엇인지를 in solidarity 고려를 하고 with 그리고 또 Korean standing 연대라는 in 측면 solidarity with 그러니까 people in 한국 Uganda, Ugandans standing in 의 solidarity with 연대 people 그리고 in 또 Bolivia. 우간다와 That's 또 level of 볼리비아의 solidarity 사람들 is 간의 also 연대 important 이런 if we want 여러 to- 측면의 연대라는 It's 것들도 not 굉장히 just about 중요합니다. sharing the benefits of AI within the 그러니까 country, AI의 but it's 효익을 also 국가 sharing 내에서 the 공유하는 benefits of 것뿐만이 AI 아니라 between AI countries, 혜택을 국가 between 간에 nations, and 그리고 between 또 국제적으로 사람 간에 교류하는 거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Yeah, no, I think as Uni has just 예, 운이 mentioned, much 교수님께서도 has been 방금 said. But I 얘기했다시피 think what is 우리 important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러나 is to 중요한 것은 actually 무엇이냐면 start 사실상 action. 액션을 시작하는 All of 겁니다. us, 우리 모두가 whether we are ordinary people, 뭐 일반 시민들이든 being a good citizen, 훌륭한 in this time when 뭐 AI is 시민으로서 changing everything 지금 AI가 around us, 모든 것을 바꿔나가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즉 적절한 그러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학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중요하고 또한 의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 오늘 뭐 이 대표님, 차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러니까 AI와 관련해서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리소스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융합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차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운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 말씀. 저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두 분 유엔대 총장님, 마울라 총장님 그리고 우리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카로나카라 우리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이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분의 대담이 이 AI가 글로벌 위기 시대에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게 인류의 복지를 향상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게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 분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대담을 종료하겠습니다. 통역학기를 수령하신 분은 잘 반납을 해주시고요. 또 만약 취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질문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대응을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